해버립니다. 그냥 1871년이면은 명치유신이 1868년에 일어났으니까 아주 최근 일이에요. 최근에 그것도 불란서 파리에서 누가 뭐 적이 쳐들어와서 뭐 시가지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한쪽은 노동자 농민이고 다른 쪽은 군인 뭐 귀족들 이런 사람들끼리 붙어가지고 그게 파리 콤뮌입니다. 파리 콤뮌 최초의 공산당 정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 주모자들을 저 아프리카 뭐 저런 데 막 귀양 보내고 하는 일이 1871년에 일어났습니다. 1871년 하면은 1789년 불란서 대혁명이 일어난 82년 뒤예요. 82년 뒤. 불란서에서는 이 82년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 너무 짧았다는 거죠. 좌우 대결 때문에. 좌우 대결이 끼어버리면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표본입니다. 한국은 그럼 지금 민주주의 역사가 63년이죠. 63년. 훨씬 파리 콤뮌이 일어났을 때의 불란서보다 훨씬 더 우리가 어려요. 어립니다. 그건 뭐냐? 우리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잘못하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리 콤뮌 다음에 이제 공화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제3공화정이라고 하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제4공화정이 됐다가 드골이 등장합니다. 지금 불란서가 몇 공화국인지 아십니까? 제5공화국입니다. 헌법 바뀌는 걸 기준으로 하니까 불란서가 지금 제5공화국이에요. 이제 드골이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것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1958년인데 이때는 알제리아에서 막 독립운동, 알제리아가 그때 불란서 식민지죠. 알제리아에서 독립운동을 해요. 그때 내각제입니다. 이 불란서 정부는 다 갈렸어요. 저걸 독립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알제리아에 그 수십만의 이 군대가 가 있었습니다. 알제리아 파견군대. 하고 거기 살고 있던 불란서 사람들이 손을 잡고 일종의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알제리아를 완전히 군인들이 딱 장악하고 이탈리아 옆에 있는 그 코르시카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비상정권을 만들고 드골은 그때 은퇴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살고 있을 때요. 나이가 67세. 2차 세계 때 국우 영웅인 드골을 다시 국가 지도자로 초대하라 하는 요구를 해요. 쿠데타가 사실상 군사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1958년. 이러니까 국회가 난감했어요. 가만 보니까 저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은 군인들이 파리로 쳐들어올 것 같아요. 이때 드골이 아주 강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내한테 비상대권을 줘야 된다. 한 6개월 동안 사실상 독재권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이 헌법 하에서는 나는 절대 복귀하지 않겠다.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 대통령 진짜 개헌. 이것을 받아주면은 내가 임시수상직을 맡겠다. 이렇게 아주 배짱을 내밀어요. 보통 때 같으면은 국회에서 야단 났을 텐데 가만히 생각하고 이게 드골 요구를 안 받아주면은 군사 쿠데타가 파리까지 번진 지경이 돼가지고 그 국회가 드골의 요구를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 휘임제로 바뀌는 거죠. 사실상 군사 쿠데타가 1958년에 났습니다. 58년에. 그게 불란서입니다. 요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1961년에 또 군사 반란이 납니다. 왜 나느냐. 드골이 가만보니까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돼서 가만보니까 아무래도 알제리아는 독립을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알제리아 독립 반대파로부터 추대를 받았는데 독립해주는 쪽으로 하니까 배신감을 느낀 알제리아 파견 불란서군이 또 반란을 1961년 4월입니다. 우리 5.16 나기 한 달쯤이에요. 나가지고 파리로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드골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연설을 하면서 아주
군인들한테 직접 고소를 합니다. 절대 이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 명령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연설 때문에 밑에 다 지휘부 오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로 진압이 되었어요.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암살단을 만들어가지고 드골 암살하는 계획을 몇 분 하고, 이제 부부가 차를 타고 갈 때 기총, 그 기관총으로 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은 적도 있습니다. 그 드골이 또 한 번 위기를 맞아요. 1968년 5월 파리에서 학생들, 노동자들, 공산당, 사회당이 들고 일어납니다. 요새 그 무슨 학교 등록금 비슷한 이런 사태로서 그래가지고 파리가 완전히 군중들로 둘러싸이고, 꼭 우리 촛불 시위 때처럼 엘리제 궁이 그 대통령 궁인데 그걸 포위를 하고 이러다니까 드골이 겁을 먹었어요. 이거 비상계엄령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하느냐 아니면 막 하야해 버리느냐. 이 권력자는 군중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 시위 때 겁을 먹은 게 한편 이해는 갑니다. 드골 같은 사람도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5월 말에 이틀 동안 실종이 되어버립니다. 드골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독일에 있는 바덴바덴으로 날아가요. 왜 거기 가느냐? 바덴바덴에는 독일 주둔 프랑스군 사령부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자크 마슈라는 자기 아주 친한 부하가 있어서 그 사령관을 하고 있었어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갑니다.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그때 마슈 장군이 드골한테 습득을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라고. 우리 군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겠습니까? 절대 하야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기를 가지고 돌아온 드골이 다시 대국민 방송을 하면서 이 사태는 공산당이 지금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직접 신임을 묻겠다. 국회 해산하고 총선거하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하니까 그 다음 날에는 드골 지지하는 사람이 또 파리 시내로 몰려 나와가지고 이 상황이 딱 역전되고 그 다음 선거에서 드골 지지 세력이 완전히 압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불란서의 정치판이 왜 이렇게 유동적이냐? 바로 좌우 대결이기 때문에. 좌우 대결은 뭐냐?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끼리 대결하는 거예요. 또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대결하는 것입니다. 정책이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니까 그 찬란한 문화를 가진 불란서도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쿠데타가 일어날 뻔했다. 일어났죠,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한국은 요새 한국 사람들 이야기하면은,